본계약 이틀째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견본주택엔 청약 당첨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 경쟁률 탓에 흥행에 실패한 것 아니냐던 우려감은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되고 나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규제가 풀리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좀 부담스러우면 털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 12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했는데 대출길이 열렸고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적절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계약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의 PF 대출 상환 우려도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청약 당첨자의 계약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실제 계약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규제 해제 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은 4만 1천여 가구입니다. 하지만 분양시장 전반에 퍼진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분양가를 올리게 될 경우 미분양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뭐 주변 시세보다 좀 비슷하거나 낮게 이제 분양가를 결정하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 폭탄이 쏟아져 매물이 더 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줄였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됩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네 번째 추가 해제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서울 21개구와 수도권 4곳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는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1분기 내에 분양가에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청약에 있어서도 그냥 해당 지역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주택자까지도 어느 방법으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전방위적인 규제를 푼 것 같은데요.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마무리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SBS 이혜비입니다.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고 되팔려면 8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이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3년까지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이 아니라면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래를 제한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가 6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과거 분양단지까지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비싼 서울 지역 아파트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 의사결정하게 하는 데는 바로 즉각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연초부터 좀 반응할 가능성들은 있고. 전매 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이 내용은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발표로 시장에 풀려있는 매물 중에서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를 대폭 완화한 부분은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사실 시장에서 큰 효과를 당장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워낙 시장 전반에 거래가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나친 공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은 이렇게 규제 없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당장 정말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한테는 이번 대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를 오히려 집값을 올려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도 거래를 활발히 해서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 DSR 규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대출액을 갑자기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 지역이 풀리면서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매물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서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나중엔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정부는 대출 규제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혜미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미분양도 급증했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10월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더 쉽게 돈 빌려서 집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줄여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정부 때 생긴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렸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추후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보다는 자산가나 다주택자가 주로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가 워낙 높은 탓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서 대출 규제가 풀려도 실수요자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투자 등을 이용해서라도 이 거래 절벽 상황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걸로 회복기에 가서는 다시 가격 급등이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수는 있지만 고금리로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